먼지나 닦는 기집애가 어디서 감히 할아버지 생신잔치에 발을 들여. 고함 소리와 함께 은수의 얼굴 위로 차가운 물세례가 쏟아졌습니다. 2026년 서울 화려한 호텔 연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사람들의 시선은 바닥에 엎드러진 20살 은수에게 꽂혔습니다. 은수의 손에는 정성껏 준비한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지만 큰아버지의 구두발에 짓밟혀 찌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청소부 일을 한다면서요?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더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 고모들의 날카로운 비웃음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은수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서기 위해 특수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고독사 현장이나 쓰레기집을 치우며 정직하게 돈을 벌었지만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종갓집 친척들에게 은수는 그저 천한 청소부일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은수를 외면하며 내 집안에 너 같은 애는 없다. 당장 나가라며 파문 선언을 했습니다. 은수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자신을 쓰레기 취급하는 친척들 사이를 지나 연회장을 뛰쳐나왔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차가웠고 은수가 갈 곳은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이미 은수가 살던 작은 자취방 보증금까지 할아버지의 명의라는 이유로 빼앗아 버린 상태였습니다. 비 내리는 거리에서 은수는 결심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천한 일로 당신들이 평생 보지도 못할 높은 곳까지 올라가 주겠어. 은수는 낡은 작업복 가방을 굳게 쥐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단 하나, 어떤 더러움도 새하얗게 지워내는 기술과 끈기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은수는 그날 밤 찜질방을 전전하며 다음날 있을 청소 의뢰를 확인했습니다. 남들이 코를 찌르는 악취에 구역질하며 도망칠 때 은수는 방독면을 쓰고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삶이 남긴 흔적을 지우며 은수는 자신의 비참한 과거도 함께 지워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은수에게 기묘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강남의 한 초호화 펜트하우스. 하지만 그곳은 평범한 청소업체들은 모두 포기하고 돌아간 저주받은 집으로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했지만 은둔 생활을 하는 IT 재벌 강준혁이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결벽증과 트라우마로 인해 집안에 누구도 들이지 않았고 집은 먼지와 폐기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지는 악취와 어둠 속에서 은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기회다. 그녀는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찌든 때를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3년 뒤 이 손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자산가의 손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은수의 눈빛은 슬픔 대신 단단한 도끼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은수가 마주한 강준혁의 펜트하우스는 화려한 외관과 달리 죽음과 절망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수억 원대의 명품 가구 위에는 하얀 먼지가 눈처럼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술병과 서류 뭉치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은수는 방독면을 벗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쓰레기집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은수는 말없이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가장 구석진 곳,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거미줄부터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톱 밑에 시커먼 때가 박혀도 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일 밤낮을 그 집에서 먹고 자며 오직 청소에만 매진했습니다. 친척들에게 쫓겨나 갈 곳 없던 은수에게 이 지옥 같은 집은 오히려 유일한 안식처이자 전장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수를 지켜보던 집주인 강준혁은 기이한 광경에 당황했습니다. 수많은 청소업체 직원들이 코를 막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던 이곳에서 고작 20살밖에 안 된 가녀린 소녀가 땀방울을 흘리며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나가지 않는 거지? 여긴 더럽고 역겨운 곳인데. 준혁의 차가운 목소리에 은수는 걸레질을 멈추고 답했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건 없습니다. 오직 버려진 것들 뿐이죠. 사장님도 버려진 게 아니라
잠시 잊혀진 것뿐이에요. 그 말은 준혁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은수는 준혁의 트라우마가 서린 서재의 낡은 일기장과 사진첩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 원래 자리에 놓아주었습니다. 일주일 뒤 펜트하우스는 다시 빛을 찾았습니다. 통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쏟아져 들어왔고 집안에는 은수가 피워둔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준혁은 처음으로 방 밖으로 나와 햇살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은수의 끈기와 섬세함,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청소 방식에 감동했습니다. 너는 단순히 먼지를 닦는 게 아니구나. 너에겐 특별한 재능이 있어. 준혁은 은수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관리하는 빌딩들과 VVIP 고객들의 공간 컨설팅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은수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버린 친척들에게 보여줄 복수의 서막이라는 것을요. 은수는 그날로 더 샤인 드 샤인이라는 이름의 1인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그녀의 전략은 차별화되었습니다. 단순히 쓸고 닦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거주자의 심리까지 케어하는 프리미엄 공간 큐레이팅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준혁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은수는 강남 부유층 사이에서 서서히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린 처자가 손만 대면 집안의 운이 바뀐다더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수는 낮에는 현장을 뛰고 밤에는 경영 수업을 들으며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눈빛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졌습니다. 한편 은수를 내쫓았던 친척들은 은수가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탐욕에 눈이 멀어 은수가 쌓아 올리는 거대한 성벽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3년 뒤 반드시 당신들의 오만함을 무너뜨려 주겠어. 은수의 더 샤인은 단순히 청소 업체를 넘어 공간 컨설팅과 자산 관리의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강준혁의 펜트하우스를 완벽하게 변모시킨 소문은 강남의 정재계 인사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은수는 20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현장에서 단련된 카리스마와 세심한 안목으로 까다로운 VVIP 고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직접 걸레를 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표가 되었고 그녀가 제안하는 인테리어와 공간 배치는 집값마저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성공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자신이 처음 쫓겨났을 때 신었던 낡은 작업화를 보며 그날의 수치심을 되새겼습니다. 나를 쓰레기처럼 버린 그들에게 진짜 쓰레기가 무엇인지 보여주겠어. 은수의 눈빛은 차갑고도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한편 은수를 내쫓았던 친척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에 발등을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벌어진 큰아버지와 고모들의 다툼은 법적 소송으로 번졌고 무리하게 투자했던 강남의 빌딩 사업은 사기를 당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은수가 어디선가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청소부 기집애? 분명 어디 시장통에서 막노동이나 하고 있겠지. 우리 가문에서 지워버리길 잘했어. 큰아버지는 술에 취해 은수의 부모님 사진을 발로 차며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마지막 보루가 바로 그 청소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은수는 준혁의 도움으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공간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이용해 버려진 건물들을 매입하고 재건축하여 수백 배의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은수의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고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 상위 0.1%만이 모이는 사교 클럽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치장한 은수는 더 이상 물세례를 받던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친척들의 사업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큰아버지가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접한 은수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네. 내 손으로 그들의 오만한 성을 무너뜨릴 시간. 은수는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큰아버지가 매물로 내놓은 본가 저택과 빌딩들 전부 제가 매입하겠습니다. 단 제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마세요.
계약이 완료되는 순간까지 철저히 익명으로 진행하세요. 은수는 친척들이 가장 처절하게 무너지는 순간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돈에 눈이 먼 친척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얼굴 없는 투자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환호하며 서둘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은수가 판 함정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자신들의 안식처를 스스로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창밖에 비 내리는 서울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3년 전 그날처럼 비가 오네요. 하지만 이제 젖는 건 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될 거예요. 큰아버지와 고모들은 자신들이 판함정에 스스로 발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은수가 세운 투자 회사는 철저하게 베일에 쌓인 채 J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부도 위기에 몰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던 큰아버지는 익명의 투자자가 거액의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는 소식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우리 집안을 살릴 귀인이 나타났구나. 조상님이 도우셨어. 큰아버지는 은수의 부모님 제삿날조차 챙기지 않으며 비웃던 입으로 조상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투자자의 정체가 자신들이 길바닥으로 내쫓았던 조카 은수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은수가 보낸 대리인 앞에서 굽신거렸습니다. 은수는 화려한 오피스텔 집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그들의 비굴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면 속 큰아버지는 투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연신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차가운 홍차를 한 모금 마시며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비서는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전 재산을 큰아들에게 맡겼다가 사기를 당하신 충격으로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친척들은 병원비조차 서로 미루며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은수의 눈동자에 잠시 흔들림이 스쳤지만 이내 얼음처럼 차갑게 굳었습니다. 3년 전 비바람 속에 서 있던 자신을 외면하던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친척들은 투자금으로 급한 불을 끄자마자 다시 예전의 거만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왔어. 그 투자자라는 분을 한번 모시고 잔치를 열어야 하지 않겠나? 고모들은 화려한 호텔 뷔페를 예약하고 은수의 투자회사 대표를 초대하기 위해 안달이 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팔아치운 종갓집 저택과 빌딩들이 사실은 은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세우려 애를 썼습니다. 은수는 그들의 초대장을 받아들고 가볍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잔치라니 정말 제격이네요. 그들의 몰락을 축하하는 잔치 말이에요. 은수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친척들 앞에 나타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만든 맞춤형 수트를 입고 억만장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한정판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거울 속의 은수는 더 이상 낡은 청소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강준혁이 보낸 경호원들과 수십 명의 수행원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거울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연극을 끝낼 시간이야. 당신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장소에서 당신들이 가장 천시했던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게. 은수의 차가운 복수가 서서히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은 긴장감 섞인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큰아버지와 고모들은 J엔터프라이즈의 대표를 맞이하기 위해 입구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파산을 막아준 이 익명의 투자자가 누구인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분명 연세가 지긋하신 재력가겠지? 아니면 외국계 펀드 매니저일까? 큰아버지는 연신 땀을 닦으며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3년 전 은수를 물세례로 쫓아냈던 바로 그 장소에서 그들은 이제 누군가에게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며 짙은 남색 수트를 입은 경호원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명품 수트는 그녀의 우아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완성시켰습니다. 친척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큰아버지의 표정이 기괴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얼굴은? 고모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3년 전 더러운 청소부 기집애라며 침을 뱉고 쫓아냈던 조카 은수였습니다. 은수는 당황에 굳어버린 친척들 한가운데로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고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큰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은수냐? 네가 왜 여기 있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또 나타나? 고모들도 정신을 차린 듯 거들었습니다. 얘, 너 청소부 일하더니 미쳤니? 어디서 이런 옷을 빌려 입고 와서 행세를 해? 당장 나가. 그들은 여전히 은수를 3년 전에 힘없는 소녀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수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비서가 건네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큰아버님, 고모님들, 여전히 무례하시네요. 은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큰아버지의 코앞에 계약서를 내던졌습니다. 당신들이 방금 도장을 찍은 그 투자 계약서, 그리고 당신들이 살고 있는 종갓집 저택의 소유권 이전 서류입니다. 그 모든 서류의 최종 승인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죠. 큰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의 맨 뒷장, 투자자란에는 제2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이은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친척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은수는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3년 전 당신들은 저를 쓰레기 취급하며 내쫓으셨죠. 제가 하는 일이 천하다며 가문에서 지워버리셨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당신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그 돈으로 당신들의 목줄을 쥐고 돌아왔습니다. 큰아버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고모들은 은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수는 그들의 비굴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3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은수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연회장 바닥에 주저앉은 큰아버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호통을 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초점 없는 눈동자에는 경악과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고모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돌연 태도를 바꿔 은수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 은수야. 정말 우리 은수 맞니? 어쩜 이렇게 몰라보게 예뻐졌어. 우리가 그동안 내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다고. 방금 전까지 미친 기집애라며 욕설을 퍼붓던 입에서 가식적인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은수는 소름 끼치는 그들의 가면에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은수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친척들의 추악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셨다고요? 제가 비 오는 날 쫓겨나 갈 곳 없을 때 제 보증금까지 빼앗아 가신 분들이 누구였죠? 은수의 서늘한 물음에 고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큰아버지는 겨우 정신을 차린 듯 은수의 구두 앞까지 기어와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은수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 눈이 멀었었나 봐. 제발 우리 집안의 유일한 피부치 아니냐. 이 계약서 이거 무효로 해줄 수 없겠니? 종갓집 저택만은 지켜야 한다.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비굴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수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피부치요? 3년 전 할아버지 생신잔치 때 저를 가문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선언하신 건 큰아버님이셨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을 찾으시는 이유가 오직 돈 때문이라니 정말 당신답네요. 은수는 비서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비서는 곧바로 친척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횡령과 탈세 정황이 담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당신들이 투자금으로 받은 돈, 사실은 제가 당신들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빌려준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판 무덤에 들어갈 노잣돈이죠. 친척들은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은수가 매입한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비리와 빚더미까지 모두 소나기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고모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은수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수야, 우리가 잘못했다. 시키는 건 뭐든 할게. 제발 감옥만은 가게 하지 말아줘. 화려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은수는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자신이 흘렸던 눈물보다 훨씬 더 값싼 눈물들이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할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은수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신을 가장 모질게 내쳤던 할아버지였지만 동시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일하게 의지하고 싶었던 어른이었습니다. 은수는 무릎 꿇은 친척들을 뒤로 한 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은수야, 우리 좀 살려줘. 라며 절규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은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쾌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병실로 향하는 은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은수가 도착한 병실은 차가운 기계음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3년 전 호통을 치며 은수를 내쫓던 서슬퍼런 기세의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침대 위에는 뼈만 남은 초라한 노인만이 누워 있었습니다. 은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증오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저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은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감겨있던 할아버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은수를 향하자 할아버지는 마른 손을 뻗어 은수의 손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할아버지는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은수냐? 우리 강아지 은수 맞구나. 3년 만에 듣는 다정한 호칭에 은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은수의 손을 꼭 쥐고는 베개 밑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토록 모질게 쫓아낸 건 내 큰아버지와 고모들의 탐욕으로부터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은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큰아버지는 사업 실패를 메우기 위해 은수의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유산인 땅과 보험금까지 노리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은수가 그들 곁에 있다가는 영혼까지 털릴 것을 알고 일부러 정을 떼어 내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청소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일 밤 울었다. 하지만 네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저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할아버지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봉투 안에는 할아버지가 3년 동안 은수 모르게 모아둔 통장과 진심이 담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은수가 성공할 때까지 뒤에서 몰래 강준혁 대표에게 연락해 은수를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던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은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복수라고 믿고 행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할아버지가 깔아준 마지막 보호막 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은수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됐다. 우리 은수가 저 괴물들을 이길 만큼 강해졌으니 나는 이제 네 부모 곁으로 가도 되겠구나. 할아버지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삐 하는 단조로운 기계음이 병실에 울려 퍼졌고 은수는 할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은수의 통곡 소리가 병도동 복도까지 울려 퍼졌지만 할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은수가 가져간 재산을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는 친척들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은수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유서 남기셨지? 그거 우리랑 나눠야 해. 우리가 법적 상속인이야. 큰아버지는 상복을 입은 채 은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고모들도 옆에서 거들며 은수의 가방을 뒤지려 했습니다. 은수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슬픔 대신 서늘한 결단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건 사랑이었지만 당신들에게 남길 건 오직 법적 처벌뿐입니다. 은수는 할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큰아버지와 고모들은 곡소리 대신 돈 계산을 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수야, 할아버지가 분명히 비자금을 남기셨을 거야. 너 혼자 다 먹겠다는 건 천륜을 어기는 짓이다. 큰아버지는 술 냄새를 풍기며 은수의 멱살을 잡으려 들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그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은수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죽음 앞에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탐욕에 찌든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은수는 품 안에서 할아버지가 생전에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친 최종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뜻입니다. 잘 들으세요. 유언장의 내용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종갓집의 모든 가업과 부동산, 그리고 남은 현금 자산은 오직 손녀 이은수에게만 상속하며 큰아들과 딸들에게는 단 1원도 배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불어 그들이 그동안 은수의 부모님 명의를 도용해 가로챘던 보험금과 보증금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 권한까지 모두 은수에게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도 안 돼? 이 유언장은 조작된 거야. 고모들이 비명을 지르며 유언장을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은수의 뒤를 지키던 건장한 수행원들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은수가 미리 연락해둔 검찰청 조사관들이었습니다. 이태식 씨, 이정숙 씨, 귀아들을 업무상 횡령 및 조세 포탈, 그리고 고이만보 공에 대한 노인 학대 및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큰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수야,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내 가족이야.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큰아버지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팔며 울부짖었습니다. 은수는 그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가족요? 제가 3년 전 비 오는 날 무릎 꿇고 빌 때 당신들은 저를 쓰레기 취급하며 비웃었죠. 이제 그 쓰레기통에 들어갈 차례는 당신들입니다. 은수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친척들이 줄줄이 연행되어 나가는 장례식장에는 비로소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은수는 홀로 남겨진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피웠습니다. 할아버지, 이제야 다 끝났어요. 할아버지가 지키려 하셨던 것들 제가 다 되찾을게요. 은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이 개운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당당한 이은수로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은수는 할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회중시계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시계바늘은 멈추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또다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은수는 단순히 성공한 청소업체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설립한 더 샤인그룹은 대한민국 공간 컨설팅과 특수 청소, 그리고 사회적 기업 모델을 결합한 독보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은수는 먼지 닦는 기집애라 비웃던 세상을 향해 가장 깨끗한 성공이 무엇인지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강남의 마천루 최상층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3년 전 비를 맞으며 쫓겨났던 그 거리가 이제는 그녀의 발밑에 있었습니다. 한편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온 큰아버지와 고모들의 삶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은수는 그들을 용서하는 대신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격한 잣대로 그들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부모님의 유산을 되찾는 과정에서 그들의 불법적인 자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거나 은수에게 돌아왔습니다. 큰아버지는 이제 은수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길거리에 쓰레기를 줍거나 남의 집 화장실을 청소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생활은 꿈이었던 듯 그는 낡은 단칸방에서 소주병을 붙들고 은수의 이름만 나오면 몸을 떨었습니다. 고모들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명품 백을 자랑하며 은수를 무시하던 그녀들은 이제 시장통에서 남들의 시선을 피해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버지는 우연히 편의점 TV에서 은수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 은수는 우아한 정장 차림으로 전 세계 여성 기업가 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은수는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한 덕분에 가장 높은 곳에서도 겸손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들은 제 성장의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큰아버지는 들고 있던 컵라면을 떨어뜨리며 오열했습니다. 친척들은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은수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은수야, 한 번만 만나다오.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그들은 비굴하게 은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들은 이제 청소해야 할 먼지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은수는 비서에게 조용히 명령했습니다. 저분들에게 제 개인적인 자비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노숙자 쉼터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가족애입니다. 은수의 냉정함은 잔인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가장 정직한 결말이었습니다. 은수는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부모님이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해 그리고 자신처럼 꿈을 가졌지만 환경 때문에 좌절하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은수 장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손으로 닦아낸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창밖을 보며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정말 강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배웠어요. 은수의 얼굴에 처음으로 그림자 없는 진정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수는 할아버지의 낡은 회중시계를 들고 자신이 처음으로 청소를 시작했던 그 펜트하우스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강준혁 대표의 개인 공간이 아닌 더 샤인 그룹의 사회환원 프로젝트인 청년 자립센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수는 화려한 회장실 책상 앞에 앉아있기보다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땀 흘리는 청년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기적을 만든 청소부라 불렀고 그녀의 이야기는 교과서와 경제 잡지에 실리며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반면 은수의 소식을 접한 친척들은 이제 감히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은수의 자선재단에서 배급하는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가 재단 로비에 걸린 은수의 대형 사진을 보고는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조카를 짓밟았던 대가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그들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은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증오하지도 않았습니다. 증오는 여전히 그들에게 매여 있다는 증거였기에 은수는 그들을 완벽하게 망각함으로써 진정한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은수는 자신의 성공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번 것에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천하다고 말하는 일 속에서 고귀한 가치를 찾아냈고 아무리 더러운 곳이라도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빛이 난다는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은수는 강연장에 설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묻은 먼지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남의 눈물로 세운 화려한 성벽입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 손으로 일궈낸 정직한 가치에서 나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수천 명의 관중은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제 은수의 곁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은수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된 강준혁, 그리고 은수를 롤모델로 삼아 꿈을 키우는 수많은 직원들이 그녀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은수는 매일 밤 부모님과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 꽃을 놓으며 다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빛나는 삶을 더 어두운 곳을 밝히는 데 쓰겠노라고 말입니다. 20살의 눈물 젖은 소녀는 이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가장 아름다운 별이 되었습니다. 은수의 구두 소리는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을 울리며 정의와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살 청소부 소녀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로 우뚝 선 은수의 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당장은 어둠뿐일지라도 은수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빛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고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